여러분의 경쟁력에 맞는 것으로 시작하지 않으면 신입이건 경력이건 취준이건 어차피 확률이 낮고 승산이 없다. 안녕하세요. 면접형 면접봐 영입니다. 오랜만에 제가 칠판을 한번 썼습니다. 어쨌든 2022년이 새롭게 시작한 만큼 이번 상반기를 준비하는 여러분에게 꼭 당부하고자 하는 얘기, 이거는 절대 놓치지 말자. 이런 거는 준비를 해야 이번 상반기 2022년을 새롭게 여러분이 원하는 커리어로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절대 놓치면 안 되는 한 가지 포인트를 오늘 영상에서 다뤄보려고 해요.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내용을 설명드리기 전에 제가 여러분께 누누이 강조드렸던 한 가지를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시작하려고 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취업 포트폴리오입니다. 우리가 취업을 잘하려면 신입인지 뭐 경력인지 다 필요 없어요. 자, 제일 먼저 정리해야 될 거 뭐예요? 직무입니다. 직무. 직무를 제일 먼저 결정하고 그 다음에 뭘 결정해요? 산업을 결정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정하는 게 바로 직장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직장을 먼저 결정을 하고 거기에 맞는 거 거꾸로 내 산업을 맞추고 그 다음에 직무를 마치 준비한 사람처럼 얘기를 하니까 답이 안 풀리는 거예요. 기업은 직무 중심의 채용을 합니다. 직무 역량을 가진 사람을 우리 산업에서 우리 기업에서 이 사람을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기준의 사람 뽑는다 그랬죠. 자, 그럼 이게 취업의 우선순위라고 그랬고요. 이걸 포트폴리오로 구성하는 방법이 뭐냐? 굉장히 쉬워요. 산을 그리면 됩니다. 직무는 몇 개? 한 개. 에서 정말 잘 모르겠다면 두 개까지. 그 이상 하지 마세요. 어차피 경쟁력이 없어. 그러면 직무를 한 개에서 두 개를 딱 결정해 놓고 산업은 그 직무를 발휘할 수 있는 것 두 개에서 세 개. 그리고 나서 이제 기업은 어떻게 되냐? 이 안에서만 모든 기업을 다 지원을 하자. 자, 근데 이 직장에서도 또 포트폴리오가 필요해요. 중요한 거는 큰 기업, 그리고 중견기업, 그리고 작은 기업을 골고루 지원해라. 여기 이제 스타트업도 포함이 됩니다. 자, 요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를 갈 거냐라는 걸 정리를 해놓고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근데 여기서 직무라는 것 자체를 결정하지 않고 여러분의 경쟁력에 맞는 것으로 시작하지 않으면 신입이건 경력이건 취준이건 어차피 확률이 낮고 승산이 없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면접왕 예영 채널이 또 취린이부터 뭐 임원급까지 저희가 다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은 기준으로 저희가 분류를 좀 해볼게요.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간에 지금 이 분류 들어오는 영상 무조건 끝까지 따라와야 돼. 자, 1번 취린이. 취린이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취업 처음 준비하는 사람, 처음 준비하는 사람. 그러니까 뭐 대학생만 취린이라고 하는 그렇지 않아요. 석사, 박사, 뭐 심지어는 뭐 창업을 해보신 분도 취업은 처음일 수 있죠. 두 번째는 생신입입니다. 생신입. 그냥 경력이 없는 경우예요. 경력이 없어. 그리고 또 교집합으로 뭐가 있냐? 취린이는 아니야. 나 나름 준비 좀 해봤어. 그럼 얘는 뭐예요? 이거 두 개가 되면 많이 떨어져 봤다는 얘기겠죠? 자, 세 번째 경우는 경력입니다. 자, 중고신입은 어디에 해당되냐? 경력에 해당됩니다. 오늘은 제가 이 직무 기준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동안 제가 말씀드렸던 기준하고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동안은 중고신입을 신입하고 거의 묶어 설명드렸는데 일단 경력이 있는 사람과 경력이 없는 사람에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을 나눌 겁니다. 그래서 경력이 조금이라도 있다 하는 중고신입, 뭐 1년 뭐 미만도 상관없어요. 3년 이상. 여기는 이직을 준비하시는 분들이겠죠. 자, 이런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직무에 대한 경쟁력, 그리고 나의 직무 전문성을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취준이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고민이 뭘까요? 제가 여러 가지 댓글과 여러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제일 많더라고요. 뭘 해야 될지 몰라. 당연하지, 취준이니까. 취업이라는 것 자체를 처음 준비해보니까 그럴 수 있어요. 자, 이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 결국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뭐냐? 직무를 결정하는 겁니다. 근데 직무 결정의 기준이 있어야겠죠. 직무 결정은 무슨 기준으로 하냐? 이것은 바로 여러분의 경험을 가지고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경험으로 취업에 도전하는 게 좋을지를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럼 뭘 해야 되겠어요?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경험 리스트업이라는 걸 해보면 됩니다. 일단 내 경험을 먼저 쭉 다 조사를 해. 그리고 그 중에서 어떤 직무에 연결하면 좋을지, 가장 성과가 컸던 건 뭔지를 한번 뽑아보는 거야. 아, 이게 좋네. 이걸 보니까 나는 영업을 하는 게 맞겠어. 아니야, 나는 연구 개발이야. 이런 식의 경험을 가지고 여러분의 직무를 먼저 설정하는 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거 없이 그냥 아까 말씀드렸던 직무 산업 직장에서 취준이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바로 거꾸로 가려고 하는 오류를 범한다. 그러면 어디서 문제가 생겨요? 일단 서류 당연히 안 되고 면접관들은 이걸 묻는데 여러분들은 이것만 조사를 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면접관과 여러분의 준비도가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이 경험 중에서 어떤 직무를 선택하는 게 가장 적합할지를 조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면 된다. 자, 두 번째 생신입입니다. 생신입의 경우는 이제 지원을 많이 해본 경우죠. 근데 이분들이 질문이 이런 거더라고. 아, 내가 원하는 게 있대. 원하는 직무가 있어. 근데 얘가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타협해야 될까요? 이렇게 얘기해요. 타협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타협하지 마! 근데 타협하지 않는 방법과 기준이 있어야 돼. 타협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고민이 이거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거 이거 뭐예요? 하고 싶은 거.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뽑히는 애는 주로 어떤데요? 여러분이 해야 하는 거. 하고 싶은 일을 해야만 하는 곳에서 하면 돼요. 자, 이거를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어요? 여러분이 해야만 하는 일은 직무입니다. 해야만 하는 거. 그리고 산업이 뭐예요? 하고 싶은 거. 뭐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좋아해. 예를 들어서 게임도 좋아하는데 너 개발 능력이 있어. 나 개발도 잘해. 그러면 뭐 이 두 개를 완전히 덕업을 일치시킬 수 있겠죠. 근데 이거는 철저하게 이 두 가지가 맞았을 때 내 준비도나 그동안의 경험이 맞았을 때 얘기고 우리는 사실 그러기가 쉽지 않거든. 왜냐면 실제 경력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경력 자체를 뭔가 설명할 수 있는 풀 자체가 좁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러분이 시작할 때는 여러분에게 기회가 열리는 곳, 그동안의 여러분들의 경험을 가지고 잘 설명할 수 있는 곳에서 직무를 가지고 시작을 해라. 그리고 그 필드는 어디? 바로 여러분이 좋아하는 산업으로 지원을 하시면 합격률이 올라갑니다. 이건 타협이 아니고 전략인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분들이 있어. 뭐든 시키면 나 잘한다. 뭐든 시켜만 줘. 뭐만 시켜줘. 내가 이미 잘했어. 라는 이미 잘했어 라는 근거가 있어야 돼. 지금 모든 면접의 방식이 구조화된 채용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죠. 뭐 어려운 얘기긴 하지만 귀납적 추론 방식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전에 이런 걸 잘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잘할 것이다 라는 어떤 그런 예측 같은 거지. 근데 지금 여러분들의 이거는 의지밖에 없어. 근거가 안 돼. 그러니까 의지를 근거로 설명하는 것이 여러분의 경험이다. 즉 경험을 만들고 경험을 설명하는 걸 준비해라. 이걸 정리하는 게 한 단어로 뭐예요? 필살기라고 그랬죠. 유사 경험내, 성공 경험내, 인사이트. 아마 이런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나는 신입인데 경력이 없는데 내가 내 경험을 어떻게 주장하냐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성공 경험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 영상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려놨으니까 이 영상 끝나고 꼭 이거까지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경력인데 경력분들의 고민은 이거예요. 일단 이렇게 들어갔어. 멋 모르고 신입으로 들어갔어. 어쩌다 보니까 직무도 내가 하고 싶은 직무는 아니었던 거야. 들어가 보니까 직무가 나랑 너무 안 맞아. 그래서 직무를 바꾸고 싶은 거예요. 변경을 원해. 근데 내 경력이 이미 한 3년 있거든? 그럼 이 3년이라는 경력을 인정받을 수는 없을까?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나는 뭐 처음 하는 일이긴 하지만 연봉은 좀 많이 줘. 뭐 이런 뭐 개수작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는 회사에서 씨알도 안 먹힌다. 직무를 바꿀 거면 여러분의 경력은 그냥 솔직히 포기하는 게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제 인사팀이나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준을 제가 좀 말씀드린다면 인사팀 연봉을 산정하는 방식이 몇 가지 있어요. 그러니까 경력을 인정해주는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 거는 뭐 주로 어떤 거냐면 동일 직무, 그리고 산업, 뭐 프로젝트, 그래도 일을 경험을 해봤다. 그러면 뭐 50%로 제거한다. 그러니까 얘들 2년 경력이면 1년만 인정해준다. 이런 회사들이 간혹 있어요. 근데 회사 입장에서는 직무를 바꾼다라는 이거 자체는 벌써 여러분들이 신입과 별반 다르지 않다. 이거는 같은 얘기거든요. 모든 이 산업의 구조가 직무 중심 채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거스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직무를 바꿀 거면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 애초에 직무를 잘 설정해야 이런 우려가 생기지 않는 거죠. 아니 뭐 요즘에는요 아마 면접 자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이것도 제가 보기엔 만 3년이 넘어가면 이거는 지원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직무가 안 맞다고 생각이 들면 반드시 1년 내에 중고 신입으로 이직 지원을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두 번째 질문이 이런 거예요. 자, 동일 직무랑 그리고 비슷한 산업으로 갔어. 그럼 내 경력 얼마나 인정받을 수 있냐? 얼마나 인정. 자, 여기에서 키가 되는 거는 기업의 규모입니다. 근데 대기업에 있다가 중견기업으로 이동해? 뭐 이것도 인정이 될 거예요. 근데 거꾸로 가는 경우 우리가 커리어 점핑이라고 하는 중소기업에 있다 대기업으로 갔다.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 갔다. 요 경우에서는 아마 인사팀이 몇 가지 해석을 하게 될 겁니다. 왜냐면 아무래도 대기업이 승진이라든지 다음 직급으로 올라가는데 복잡하고 어려운 절차가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아마 경력에 대한 조금씩 감을 하게 될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면접에서 이걸 너무 주장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들이 커리어를 점핑하는 과정, 규모가 작은 곳에서 위로 올라가는 과정에서는 일단 합격하고 나면 연봉 협상이나 직급에 대한 협상이나 경력에 대한 인정은 거기서 하시는 게 좋지 면접 장소에서 뭐 무조건 저는 경력 인정 안 해주시면 전 안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뜻이에요. 이거를 면접에서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이 취업을 준비하는 그 시점에서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주 놓치고 헷갈리고 빼먹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있어서 오늘 요 내용들 한번 정리를 쭉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취업 준비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제가 계속 여러분과 러닝메이트를 해드릴 테니까요. 어렵거나 힘든 부분이 있거나 헷갈리는 경우는 아래 댓글로 자세하게 달아주세요. 그 내용들을 정리해서 또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요. 저는 계속해서 여러분의 성공 취업과 멋진 커리어를 위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영이었습니다.